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대만을 흔든 강진의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도 한때 가동을 멈췄습니다. 세계 반도체 제조 공장의 대부분이 지진 위험이 높은 대만과 일본에 몰려있는 만큼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생산 라인은 분산해서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25년 만에 대만을 흔든 7.2의 강진에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가동도 한때 멈춰섰습니다. TSMC는 일부 생산 라인에서 반도체 설비 일부가 손상됐지만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포함한 주요 설비는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SMC 공장이 지진 발생지와 반대편에 위치해 있어 직접적인 시설 피해는 적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가동 중단으로 예상되는 피해액이 6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특성상 미세한 진동에도 민감하고 공장이 잠깐이라도 멈추면 투입됐던 소재를 모두 폐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만 2위 파운드리 업체인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일부 공장의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제조 공장의 4분의 3은 아시아에, 특히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은 모두 아시아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지진 위험이 높은 대만과 일본에만 약 200개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 또 주요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공장은 대만의 TSMC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운영하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각화가 되는 건 옳은 방향이에요. 지금같이 너무 세계에서 두 군데만이 공급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험하죠. 다른 지역으로 생산 라인을 분산해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국내 첫 아기 판다인 푸바오가 어제 중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은 사랑 못지않게 중국에서도 따뜻한 환영을 받았는데요. 좁은 케이지 안에서 긴 시간 이동해서 다소 지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푸바오는 앞으로 격리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기지 생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푸바오가 탄 전세기가 들어서자 일제히 환호성이 터집니다. 용인 에버랜드를 출발한 푸바오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중국 수천성 청두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케이지에서 장시간 이동한 탓인지 다소 지친 듯한 모습도 포착됩니다. 그러나 이내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펴봅니다.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푸바오의 인기는 중국에서도 못지 않았습니다. 푸바오가 중국에 도착한다는 소식에 주요 방송사는 물론 현지 네티즌들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푸바오의 동선을 따랐습니다. 중국 국영 CCTV와 신화통신 등이 SNS로 진행한 중계 방송에는 수십만 명이 동시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의 광고판은 물론 지하철 역사에도 푸바오가 등장했습니다. 我们欢迎福宝回国，也感谢韩方饲养员对福宝的精心照料。 다만 이송 과정에서 한 수의사가 푸바오를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쿡 찌르는 듯한 장면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판다 보전 연구센터는 이에 대해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신체 검사를 한 것일 뿐이라며 푸바오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푸바오는 워룽 중화 자이언트 판다원 선수핀 기지에서 격리 생활을 거친 뒤 후보로 올라온 4곳 중 한 곳의 기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푸바오의 기지 생활은 판다 보전 연구센터 웨이보 계정과 CCTV 자체 판다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흡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주택가에서 그것도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마약 제조와 판매로 생활을 이어왔다는데 심각성을 더했는데요. 경찰이 급습한 현장에는 마약 제조에 쓰이는 각종 설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두 남성이 검은색 가방을 껴안은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길을 걷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받더니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이들은 경기 안산시의 한 빌라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흡입한 일당입니다. 마약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를 가방에 넣고 제조시설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Police! 가만있어! Police!
가만히 있어. 연락 쳐. 검거된 일당 3명은 모두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불법 체류자들로 일용직 노동과 마약 제조 및 판매를 하며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급습한 현장에는 마약 제조에 쓰이는 각종 설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적한 마을이나 외딴 섬에서 마약 제조가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이들은 대담하게도 도심 한가운데서 마약을 제조했습니다. 검거 당시 이들은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류인 메페드론에 취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마약 제조 원료와 일부 마약을 압수했고 포렌식을 통해서 마약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마약 제조를 하도록 사주한 상선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대마 농축액과 해시시, 메페드론 등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는 1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경찰은 체포한 일당 중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연계된 마약류 유통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 성추행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온 축협 조합장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지역 금융기관 내 갑질 논란, 좀 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전북의 한 장례식장, 한 여성이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정강이를 발로 차더니 급기야 소주병까지 들고 위협을 가합니다. 같은 날 인근의 한 한우식당에서도 이 여성은 남자 직원을 폭행하고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습니다.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둔다니까 삽서 그리고 서 챙겨주세요. 이 여성은 전북 지역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 씨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남에서는 남해 축협 조합장이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는데 최근 일부가 갑질로 인정됐습니다. 이 조합장은 현재 같은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금융기관의 조합장 갑질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농협과 수협 등 지역 금융기관 113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총 76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지역 금융기관에서 임원의 괴롭힘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신협중앙회나 농협중앙회가 있지만 이 기관들에서는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인 거지 구속력 있는 개입을 할 권한이 없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그 관리 감독보다는 봐주기식으로 대처할 요인이 생기는 것 같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근로감독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해왔지만 금감원에 조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지난달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충돌했던 박지원, 황대현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다시 경쟁을 벌입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은 박지원 선수의 선수 생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팀킬 논란까지 일었던 두 선수가 과연 이번엔 결승선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수주 기자입니다. 쇼트트랙 남자 세계 랭킹 1위 박지원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합니다. 박지원은 지난달 세계선수권에서 이틀 연속 황대현의 반칙으로 금메달 획득에 실패하며 국가대표 자동 승선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난해 10월 월드컵에 이어 올 시즌 벌써 3번째 충돌이어서 팀킬 논란까지 일었는데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조사 결과 고의성 없는 우발적 충돌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절대 고의로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경쟁을 하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에. 당시 펜스에 세게 부딪힌 뒤 엎드려 오열했던 박지원은 목과 팔에 깁스와 붕대를 두른 채 귀국했습니다. 아무래도 목이랑 머리에 충격이 좀 많았다 보니까 신경통이 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저리고 좀 붓는 현상이 계속돼서 이 부분도 그냥 고정해 둔 상태입니다. 마지막 충돌 이후 약 3주 뒤 치러지는 선발전에 출전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박지원의 선수 생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27살인 박지원은 내년 2월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2026 동계올림픽 출전도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세계선수권에서 반칙으로 실격당해 금메달을 못 딴 황대헌도 선발전에 나섭니다. 두 선수 모두 상위 3위 안에 들어야 국제대회 개인전 우선 출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차전까지 거치는 국가대표 선발 결과는 오는 12일 결정됩니다. 연합뉴스 TV 박서주입니다.